자, 306페이지 봅시다. 306페이지. 306페이지가 아니고, 맞나요? 네, 306페이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적 교육에 걸친 경우 조치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법령상 기준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1번은 지우고, 처음에 안 나올 점을 보지 말자고 1번은 지우고 안 보면 돼요. 2번. 당해 건축물의 방화지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로 구역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건물도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한다. 2번은 틀렸죠. 3번. 건축물의 방화지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 방화지 규정 적용한다. 틀릴 걸 틀려야지. 방화 뭡니까? 방화가 화지 위험 예방. 땅도 불탑니까? 땅도? 그러니까 방화지구에서 대지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대지는 빼야지.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한다. 대지가 나오면 안 돼요. 4번.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에 걸친 경우 대지 건물 전부 고도지구. 4번 지문은 안 좋아요. 건축법에는 고도지구 규정이 없다고 미관지구 있어도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지우고 시험 안 나올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고요. 4번은 지우고 보지 말고 5번. 대지 일부가 녹지지에 걸친 경우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녹지지에 걸지 말고 대지 일부가 녹지면 무조건 뭐라고? 각각이지 각각. 답은 없네. 1번, 4번 지워버리니까. 2번입니다. 건축물에 있는 대지 면적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는 면적 미달리 분할할 수 없다. 면적이 아닌 것은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건축법령이 정하는 용도별 분할이 가능한 면적이 아니고 주거기타는 60인데 100하고 300이면 되죠. 크니까. 상업공업 얼마인데 150인데 200, 300, 300 크니까 되고 녹지는 200인데 100으로 분할이 안 되고 200보다 작으니까. 3번 높이 제한 틀린 거 1번 허가권자는 가로길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죠. 2번 전용주거 일반 주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등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의 인접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리인전 높이로 하여야 한다. 전용주 일반 주거 정북 건너뛰고 쩐다 하여야 한다. 맞네. 3번 건축물 높이가 9m 초과한 부분일 때 인접대 경계선부터 1.5 이상 그러면 안 되지. 9m 이하면 1.5 이상이고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4번 일반 상업 정신 상업을 제외한 옹도지역에서 공동일 때 기술사 제외 건축할 때는 대리인전 높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5번 2층에서 8m 이하인 건축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린 것은 3번이었네. 4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일반 상업에 600, 2종 일반주기에 400 걸쳐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죠.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이렇게 일반 상업하고 일반 주거 걸치면 무조건 뭐가라고? 과반. 그죠? 과반이 속한 지역을 따른다.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1000, 2종 일반 건폐율 40, 용적률 200으로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 해당 대지에 건축물 건축할 경우 일반 상업과 2종 일반적 적용들은 각 용적률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참 말을 애매하게 해놨네. 이것은 지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다. 국계법 뭐라고요? 330, 660 이하가 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뭐 들어간다?
가중평균 건축 제한 어딜 간다? 큰 쪽 1이 가는 1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30, 660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은 600인데 도로 띠 상업이 아니에요. 그냥 상업. 그리고 2정 1번이 얼마? 400. 330, 660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각각이지. 무조건 각각. 상업은 상업이고 거기 나오는 2정 일반주거는 일반주거. 이거는 전부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 용적률 건축자는 어쩐다고? 너 나 따르라고. 너 나 따로. 높이지 않은 국계법 없죠. 높이지 않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자는 무슨 법이 있고? 국계법이 있으니까 국계법을 따르되. 자, 건축법으로 가게 되면 건축법으로 간다고? 과반 그러면 높이 제한이 국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건축법. 높이 제한 할 때는 건축법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상업지역을 따라가라 지금 이런 얘기요.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을 쓸 때는 과반을 따르고 국계법에 있는 내용을 쓸 때는 각각을 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왜 또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냐 지금 이런 얘기요. 국계법, 건축법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1번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반 상업과 2정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각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맞죠? 무슨 얘기냐? 용적률을 각각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 2번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6,800이다. 자, 일반 상업이 600이죠. 자, 용적률 몇 프로? 1000. 그럼 얼마입니까? 6,000 나왔죠? 일반주가 400이죠. 용적률 200인 248, 800 얼마입니까? 6,800 맞네 그러면. 3번 해당 대지에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상업에 공동주택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2중 일반주거에 당연히 있지. 상식으로 있지. 상식으로. 4번 해당 대지에 건축을 건축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에서는 1조 학번 높이 제한을 받는다. 해당 대지에 건축할 때 2종 일반주거는 1조 학번 높이 제한을 받는다. 이제 높이 제한은 무슨 법 간다고? 건축법. 건축법 어디로 간다고? 과반. 어디가 과반이라고? 일반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1조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는 틀렸다는 얘기요. 5번 해당 대지에 공동주택 건축할 때 1조 학번 높이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 같은데 국계법, 건축법을 동시에 봐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실무 나가면 부동산에 대한 무슨 문제는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보통 4개, 5개 법이 묶인다고. 그 법을 다 풀어야만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계법, 건축법을 동시에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5번입니다. 승강기. 넘어갑시다 했으니까 승강기 패스. 6번. 자, 고층 건축물의 피난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얽힌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90m. 기업 건물. 그럼 뭡니까 그것은? 초고층. 190인데?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같으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초고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마다 몇 개씩? 30개 층마다 1개씩 설치한다. 7번 피난시설 옳은 것. 1번 건축물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 주위에는 1.2 난간 설치.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1.2 해야지 1.2. 언니가 왜 좋은데? 네, 그래서 생각하지 언니는 좋겠네. 1.2. 그러니까 수업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언니는 좋겠네? 반살이 뭐라고? 1.2. 이게 그거예요 지금. 2번 건축물이 5층의 전시장 용도를 쓰이는 피난 용도를 쓸 수 있는 광장 옥상 설치 패스. 이건 모르는 거예요. 1번이 지금 답 나왔으니까 그나마 많이 편한 거예요 지금. 옳은 것은. 3번 층수가 12층 걸면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닥 약계가 9,000이면 갈수록 작아진대 얘가 헬리포트. 자 12층인 건물이니까 일단은 좋아서 11층 이상이니까 그러면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약계가 10,000 이상 되는 옥상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그래야지. 이 엉터리지 그러면. 4번 봐도 몰라요. 5번 봐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은 1번, 3번인데 참 다행스럽게 1번에서 답 나왔네. 8번 다, 중, 이, 용 그것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근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딱 내고 평생 안 낸 애도 있다고. 그런 쪽으로 취급을 해야 돼. 무시해야 돼. 무시. 9번은 배우고 안 배우고 모르면 9번 문제 가지고 못 풀면은 중개사 적성이 안 맞아요. 솔직히 중개사 적성이 안 맞아요. 자,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에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막 자고, 속박실, 객실간, 기숙사 침실간, 판매 상점간, 학교 교실간, 병원의 병실간, 그 중에서 가장 시끄러워도 되는 데는 상정간이지. 눈치. 10번 문제 패스. 봐봤자 모르는 거야. 패스 안 되니까 888. 11번 천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각 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 적용 규정 옳은 것. 비금치면은 대지, 검은면은 건물. 자, 처인데 600이 녹지, 이제 600이 미가, 400이 녹지인데 까만 게 검은 게 녹지했네. 검은 게 뭐라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전부 다 어디 쓰고? 녹지 쓰고. 대지는 각각 간다 그러면 되지.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니까. 만일에 이게 건축물이 미관적으로 붙었다 그러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으로 텐데 녹지에 붙었으니까 건축물은 녹지, 대지는 각각. 2번이죠. 12번 건폐율 용적률 옳은 거.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이 아니고 건축 면적 비율.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의 지하층 포함은 된다. 용재, 연포탕, 연면적 포함, 용적률 제외. 맞고요.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강화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다. 강화, 완화할 수 있다 그러죠.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정의한다. 이게 대지 면적이,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이다. 용적률이 300%다.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A동 건물 짓고 이렇게 A동, B동 지으면 A 300이고 B 300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둘 더해서 어쩌라고? 더해서 300. 그러니까 네가 200이 나오면 너는 100만 하고 이런 얘기. 더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따로따로 쓰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 있어요? 29가지. 1번이 뭡니까? 단독. 2번이 뭡니까? 공동. 3번이 일종건생. 4번이 이종건생. 자, 단독의 용적률 몇 프로예요? 건폐율. 쉬운 걸로. 단독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50. 공동의 건폐율은 50. 그러면 일종건생의 건폐율은? 이종건생의 건폐율은? 웃기죠, 갈수록. 자, 문화집회 건폐율은? 종교시설 건폐율은? 운동시설 건폐율은? 다시. 땅 종류는 몇 가지요? 21가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일종전주, 이종전주. 일종전주 건폐율은? 말해야지, 이제. 뭐라고? 50. 중심상업 건폐율은? 90. 일반상업 건폐율은? 80.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해설이에요, 해설.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에다 주는 것이 대지에다. 이 땅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몇이냐 이거 주는 것이지 이 건물에 주는 게 아니라고. 건물에. 판매시설은 용적률 몇 프로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판매를 어디다 지을 건데 중심상업. 그럼 얼마 쓴다고? 1500가지. 땅 면적에 1500가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는 용적률은 그러니까 따로 다른 것이야. 이 대지에는 토탈에서 얼마 나온다? 300 나온다 이런 얘기요. 각각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땅에다 주는 개념이지 건물에 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용적률 몇 개 있다고? 하나 있다고. 하나.
그래서 4번 엉터리고 5번 도시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폐율이 못 미치게 분할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분할할 수 없다. 13번은 패스. 사람 무시하는 문제예요. 14번 높이 잔 틀린 것은 1번 전용주가 일반주간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1조 확보 높이는 적용된다? 되죠. 2번 일반상업 건축하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할 땐 채광 확보 높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일반상업 안 돼요. 3번 특별시 광역시장은 도시관리가 필요하면 가격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처럼 정할 수 있죠. 4번 화학건대는 같은 가격에서 용도 형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5번 화학건대는 가격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에 심의합니까? 심의는 상시. 뭔가 결정하려면 심의는 상식. 심의 안 하는 건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단계별 집행계. 둘. 개발인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셋. 네, 경미한 변경. 넷.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데만. 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데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무조건 한다고 밀어. 무조건 한다고. 15번. 건축법상 지역적 건축물 옳은 것 1번. 하나의 건물이 방화별 경계로 방화지가 그 밖 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구역되면 구역됐답니다. 전부 방화지고 그러면 안 되지. 방화지구는 방화지고 기타는 기타로 봐야 돼. 각각 가야 돼 이러면. X.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미간지가 그 밖 걸친 경우 건물과 대지 전부 미간지가 건축물 대지에 규정 적용한다. 5.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에 걸치면서 녹지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에 걸칠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 취락지에 관한 건축을 적용한다. 취락이 왜 나오냐고. 녹지지역과 관리에 걸치면서 녹지 안의 건축물이 어디에? 미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야지. 나머지는 규정이 없죠. 나머지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각각 간다. 각각. 4번 시장소는 도시 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처로 정할 수 있다. 이러면 가로경 높이가 나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5번 상업지에 건축하는 경우 1조 확보, 인접 경계선 1.5 띄우라. 1.5 이상 띄우라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9m 이하 정북 이쪽이거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9m 이하 되는 부분은 정북으로 1.5 띄운다. 상업에서 1.5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완전 엉터리죠. 316. 자, 특별건축구역 봅시다. 1번. 특별건축구역과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틀린 것은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은 무시하고 특별건축구역만 봅시다. 1번. 국장 또는 시도는 조화롭고 차기된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 건축은 제도 개선 도모하기위해서 이 법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냐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특별 지정할 수 있다. 1번의 포인트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하고 시도. 2번 국장 시도는 필요한 경우는 하도 직접 직권으로 특별 건축에 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중행장 시도는 국장한테 신청, 시군은 시도한테 신청받아 지정할 수도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2번 X. 3번 몰라요. 4번 몰라요. 5번 몰라요. 그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패스고. 2번 특별건축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뭘 찾으라고요? 개발 예정. 자, 개발 예정은 뭡니까? 첫 번째, 개발지역경 개발금지, 자연공원 개발금지, 접도구역 개발금지, 보존산지 개발금지, 군사기지 및 군사보 그것도 개발금지로 봐야 되는데 또 꼭 이제 질문 내도 그런 걸 넣어가지고 아니 문제 내려면 좀 딱 드러나는 개발 도시개발구역 정비계 이런 거를 줘야지. 하여튼 성질 못했어요. 5번이 답이라는데 5번이 국장시도가 특별 지정한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특별 건축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고 지정해라. 지정하지 마라는 아니다 이런 얘기요. 3번 봅시다. 3번 특별건축계획 틀린 거. 1번 국장, 시도는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 기준 향상, 수준 향상 위해서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 내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모니터링이 나오는데 출제인이 귀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이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썼겠죠. 그럼 일본은 그렇게 넘어가면 돼. 그렇게 사람이에요. 사람. 2번 특별건축의 건축 기준 등을 적용, 특례상을 적용하여 건축을 받은 건축물에 감리자, 시공자, 건축소 소유자, 관리자는 시공 중인가는 건축물 사용 중 이외에도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뭔가 특례 적용 받아가지고 건축했죠. 나중에 쓰면서 확 바꿔버리면 안 되지. 원형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지.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하려고 모니터링 한다고. 계속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2번은 느낌상 맞죠? 맞다가 아니고 느낌은 맞아요. 느낌은. 3번.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3번. 국장 특별관시 도지사는 특별건축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의 창의성, 신미성 등 발휘와 제도 개선, 기술 발전, 유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지. 당연하고. 완전 새로운 건물 나오게 유도해주고. 4번.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장 또는 특별관시 도지사에 제출하며 국장, 특별관시 도지사는 특별건축의 건축물 검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이법 관계물 제도 개선 노력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5번. 국장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 건축물에 대해서 87조에 따라 검사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87조가 뭐고 79조는 뭔데? 예. 하여튼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장 및 허가권자는 이거 다 좋은 말인데 그러면 아니 컨닝하지 말고 그 답안을 찍어보자고. 1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1번은 허가권자 의견 들어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다. 좋고 2번도 괜찮은 말이고 3번은 말은 좋은데 국장 시도가 해야 될 거냐? 내용이 좋으면 그때는 사람 찾아야 돼. 사람. 이 사람이 할 거냐? 이 사람이 할 거냐? 봐야 된다고. 4번은 괜찮고 답 봅시다. 답 몇 번 썼습니까? 국장 시도가 아니고 누구라겠네요? 허가권자는 내용이 첫 번째 이게 문제가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내용 까칠한 거 부드러운 거? 까칠한 거. 가장 까칠이 1순위 뭐라고?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사람이라고. 사람. 근데 전부 다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 중에 하나를 틀어버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배운 내용 가지고 다 틀어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이 얘기입니다. 연습 실패. 네, 그건요. 이쯤 되면 이제 88 마지막 번번 888 가야지. 4번 특별건축의 건축하는 건물의 적용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것. 그럼 뭐라고? 빨래는 했나요? 건조 대 높이. 뭡니까? 3번이 뭡니까? 통합 적용이죠. 통합 적용.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까지는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2절 가가지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틀린 거 1번 320페이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 규정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이 법 규정에는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어겼어요.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래야지. 2번 허가권은 위반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사용증지 사용제한 용도 변경 명할 수 있습니까? 있지. 3번 허가 승인 취소할 때 취소 말소 청문한다 한다? 한다. 4번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않냐고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하고 안 되는 이행강제는 또 내고. 5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죠. 납부해야죠. 4번 틀렸고요. 2번 이행강제 옳은 것은 1번 위반 건물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 긴급 너무너무 급하니까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속지 말고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나오는 게 이행강제이면 아무리 급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급하든가 말든가 그 중요하잖아요. 시정명령이 없이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옵니다. 시정명령은 반드시 할 것. 2번 기존 건물의 경우 기존 국가보안상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지만 이에 불응하더라도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기존 건축물이 국방상 공익상 위해하면 철거 명한다고. 갑이 여기 있다 이렇게 건물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국방상 공익상 위해하면 어쩐다고? 미안하다 철거해라 철거 명내린다고. 불응하더라도 이행강제 부과가 안 되지는 기존 건물이니까 위반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3번 이행강제금은 매 분기마다 반복 부과징수. 국가가 돈이 없는 모양이네. 뭐라고? 연 2회 이내. 4번 위법이 시정된 경우 일단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는 즉시 중단이 아니고 부과된 것은 징수, 새로운 것은 중단.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5번은 지우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왜 부과한다? 사유, 금액은 얼마다? 어디다 낸다? 언제까지 낸다? 불만이 있으면 어디다 어떻게 이의제기한다. 그 모든 걸 문서로 해서 보내준다고.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한다고.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5번 같은 건 차라리 안 봐버리면 된다는 얘기고요. 옳은 것은 아까 2번이었고 3번 이행강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벌금과 이행강제는 병가할 수 없다. 벌금은 벌금이고 줄은 완전 다 너는 벌금이고 시장에 안에 이행강제금 당연히 병가가 되죠. 이행강제금 총 5회 이내에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 애매하지. 이러면 이것은 연면적 85회 주거용 건물 그런 말이 있으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지. 끝까지 가야지. 연면적 85회 주거용 건축물이면 어쩐다고 5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그 말이 없으니까 맞다고 할 수. 이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지금 연습할 때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오류가 많으니까 좀 봐주면서 푸는데 고쳐주면서 푸는데 실전 가서 봐주면 돼 안 돼요? 출제기준이 문제 똑바로 못 내 봐주면서 고치면서 풉니까? 무조건 틀리지. 실전 가면 바로 뭐라고요? 너 X지. 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총 5회 범위 내에서 1년 이하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말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3번 도지사나 국장은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나서면 안 되지. 이행강제 누가 부과요? 허가권자. 이거 나설 일이 없죠. 도지사나 국장은 절대 허가 못한다. 4번 부가처분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하면은 이행강제 부가처분 취소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받는다. 이미 부과한 것까지는 받아야 돼요. 새로운 것만 중단. 5번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면 시가 표준금액 100분의 10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니고 무허가, 무신고, 건별, 영절 초과 100분의 50. (4번입니다) 4번 위반 건물 틀린 거 1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하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물 내용을 적용한다. 요즘은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다 적혔어요. 위반 건축물 적혔어요. 적발이 된 것들은 적혔어요. 적발이 된 것들은. 적발이 안 된 것들은 안 적혀있는 거예요. 안 적혀있다고 그거 위반 건물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개할 때 문제 생겨요. 위반 건물인가 아닌가는 확인해야 돼요. 중개할 때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적발이 되면 위반금을 건축물 대지에 표시해냅니다.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뭐가 위반됐대 표시해놔요. 1번은 맞고, 2번. 허가권자는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범이면 이행강제면 얼마 가중? 100분의 50 가중, 50. 3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 뜻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 4번 허가권자가 이행강제 부과점 받은 자가 안 내면 어쩐다. 안 내면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그 말하고 강제 징수한다고. 5번 허가권자는 축산, 농업용, 어업용 건물소 500 이하의 경우는 이행강제 5분의 1 감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패스. 거기까지 못해요. 2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겠지 그래야죠. 5번 빈집 철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저기 지금 이 뒤에 귀신 나오는지. 그런 거 철거해야 돼. 철거해야 돼요. 보기 흉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건축부에 있으니까 시험 끝난다. 시험 끝난다. 시험 끝난다 보시고 6번 갑니다. 6번 문제 X 나올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각종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생각해보니까 면적을 안 배웠네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자 1번 건축면적. 자 건축면적 산정 방법은 안 합니다. 건축면적 산정 방법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바닥면적, 옆면적, 층수 이거는 잠깐. 1번은 패스 스스로. 2번부터. 바닥면적 산정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 등 기타 이하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토 면적. 그게 뭡니까? 바닥면적. 맞죠? 2번 벽기 등 구역이 없다. 어디? 주유소. 지붕 끝에서 몇 미터 후퇴? 1m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 맞고요. 주택의 발코니, 너드 등의 바닥은 난간 등에 설치 관계없이 너드 등의 면적에서 너드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에 산입한다. 5. 결론은 1.5, 1.5. 4번 필로티 부분은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5번 잘 봐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터, 경사로 승강기, 바닥면적 산입한다, 안 한다?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로 풀어내야죠. 법 만든 사람은 안 한다. 그러니까 잔뜩 있는데 문제 만든 사람은 이거를 보고 낸다고. 이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 귀신은 보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 내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어쩐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만든다는 걸 알면 돼요. 모르면 산입하지 않는다. 알아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면 5개만 딱 잡는다. 5개만. 넘겨봅시다. 4번입니다. 연면적 틀린 것은 1번.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 합계를 말하며 건축물 전체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맞고요. 2번 용도지역의 정대.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 연면적에서 제외. 맞죠? 3번 용적률 산정지 지상층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 산정 제외한다. 지상층 주차 전용 건축물. 봐요.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이 100이에요. 대지 100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50, 50, 50, 50, 50, 50, 50, 50, 50. 이거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5개. 몇 프로요? 200. 몇 프로입니까? 250%. 근데 이 건물이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 주차 타워가 주차장이지. 용적률 몇 프로예요? 꽝 그래야 돼? 250 그래야 돼요? 250이지. 250. 이것은 250. 용적률 250%. 이 자체 용도가 주차니까. 옆에 잡아요.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이게 전체가 2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2만 되는 병원이 있고 옆에다 이렇게 주차장 250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용적률 몇 프로예요? 이해하고 이해만 봐도 몇 프로요? 1000%.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랬을 때 안 들어간다. 부속 용도 주차장.
근데 얘가 없으면 저 혼자 주된 용도인데 그러면 들어가야지.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 주차 전용 건물은 당연히 산정 포함을 해야죠. 4번 용적률 산정할 때 저것저것쯤의 피난정경 제외. 용적률 산정 시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지주 PP 아니니까 포함이지. 지주 PP 빼고 나머지는 포함. 근데 왜 주민 공동시설 면적을 물어봤을까요? 해필이면 왜 그거 물어봤을까요? 옛날에는 제외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외해서 뺐으니까 일부러 물어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두 동 있답니다. 용적률은 건축법상 같은 건물이 동일되는 두 동이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두 동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빼고 대지 면적 얼마? 1000. 각층 바닥 면적은 200. 자,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200. 자, 문제가 약간 어리버리해요. 대지 면적이 1000 있는데 지하 빼니까 지상 4층 곱하기 자, 각층 바닥 뭡니까? 200이다. 200. 건축 내 부속 주차장은 빼고 그럼 얼마 됩니까 이게? 800이네 800. 800 곱하기 두 동 있답니다. 얼마입니까? 1600. 그럼 몇 프로네? 160%네. (1600) 안 나옵니까? 네. 왜 안 나온대요? 응? 자, 문제 지하는 빼고 대지 면적 1000, 각층 바닥 면적 200, 건축 내 부속용도 지상 주차장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게 4층 중에서 그럼 한 층이 주차 모양이네. 그러면 이게 3개쯤은 3개층. 3개층 그럼 뭐라고 하면 600 곱하기 2. 그래서 문제가 약간 어리부리하다니까요. 1층은 그래야지. 그러면 건축물 내 1층은 부속 용도 주차장이 200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문제 내면 안 돼요. 보편 타당한 문제 내야 돼. 이의신청 안 받을 문제 내야지. 6번입니다. 6번 면적 높이 옳은 것 1번 건축물 중 지표면적 2m 이하에 있는 물은 건축물에 산입하지 않는다. 몇 메타? 1m. 창고 차량 접안 1.5.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연면적의 연포탕 잊지 마요. 연포탕 안 되겠으면 낙지라도 몇 번 먹어요. 연포탕.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포함. 3번 승강기타, 계단탑, 옥탑, 기타 이하 유사한 건축물 옥상 부분은 청소에 산입하지 않는다. 8분의 1 이하면 제외고 8분의 1 초과하면 포함이고 엉터리. 4번 층고는 방, 바닥 윗면에서 2층 바닥의 윗면까지 높이 그게 층고입니다. 윗면에서 윗면까지. 5번 건축물 높이는 1층 부분의 방 바닥에서 그러지 말고 지표면에서 상단. 그러니까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 얘기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7번 갑니다. 층수 옳은 것은 1번. 지하층은 층수와 바닥 면적을 연면적 산정할 때 이에 산입한다. 지하층은 층수와 바닥 면적을 연면적 산정할 때 뭐라고? 낙지라도 몇 번 끓이러 갑시다. 안 되겠네. 뭐라고? 연포탕, 연포용제, 연포탕. 어쩐다고? 연포탕까지는 알겠는데 어쩐다고? 포함한다고. 연면적에 포함한다. 맞죠? 1번. 또 층수도 있네. 층수는 제외.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는 제외. 2번 옥상 부분의 승강기타 계단탑 부분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8분의 1 하니까 8분의 1. X. 3번 승용승강기에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은 5층 이상이 아니고 6층 이상으로서 2층 이상. 4번 다가구주택은 1층 바닥에 전분리를 필러투에서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용 사용하는 경우서 해당 층의 층을 층수 제외한다. 이런 것은 4번 같은 질문은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나와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주택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에 나온다고. 중개사는 대충 나오고 이런 것까지 묻지 말고. 5번
아파트 연립 다세대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로티블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에 X표 치고 우리가 보지 말아요. 그런 내용까지 공부할 가치가 없고. 시험 끝난 다음에 나는 이거 중개사 끝나고 나는 공부가 취미니까 관리사 할게요. 그런 부분은 하세요. 근데 중개사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그 뭡니까 여서를 뭐라 붙여가지고 관리사 공부하면 뭐가 쉽냐 그러면 관리사에도 민법이 나오고 관리사에도 건축법, 주택법 그대로 나오고 그게 좀 쉬워지는데 이 중개사 공부하다 관리사 공부하면 원래 사람이 포부가 이만한 사람이 자 내가 뭘 공부했어요? 중개사 공부했어요. 포부 이만한 사람이 중개사 공부하면 이렇게 좀 더 커져 이게 일반 직장 다닌 것보다도 사장을 해야 되니까 커진다고. 근데요 원래 이만한 사람이 관리사 공부하면요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중개사도 해보고 저는 관리사 1회입니다. 1회. 주택관리사 1회. 주택관리사를 제가 따가지고 3년 동안 소장으로 근무하든가 5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면 주택관리사는 뒤에다 가로치고 보를 줘. 주택관리사 보. 중개사만 유일하게 사주는 거예요. 간평사도 사 안 줘요. 간평사는 합격하면 합격했다는 증 주고 2년 동안 실무수습 받아야만 간평사가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보입니다. 보. 3년 소장, 5년 직원 그러면 사가 돼요. 근데 신기하게 중개사는 바로 사를 주는 거예요. 중개사도 중개사 보호하고 직원 몇 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개사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택관리사 보를 따가지고 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나중에 노후에 관리사는 80 넘어도 돼요. 정년이 없으니까 소장은.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사 하려면 그래도 이 보호하면은 승강기 있으면 300을 못 넘어가요. 보는 작다고 승강기 있는 거. 승강기 없으면 500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럼 그래도 뭐 200세대 관리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700세대 관리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가 있어가. 그러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안 되겠다 뭐를 하자? 일단은 들어가 보자 한번 해가지고 야간에는 강의하고 여기 관리소장은 근무 시간이 완전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공무원보다 더 철저해요. 6시 땡 그러면 준비하겠다 바로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하면서 야간에 강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더라고. 야간 강의하는데. 그래서 야간 강의를 하는데 왜 이런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IMF 터지고 우리는 했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제가 6일 강의를 하는데 학원에서 단 한 군데도 페이가 안 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지내니까 집사람이 여보 이제 아기가 이제 우리 7개월째인데 아기 우유값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서 현찰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경력도 쌓자 해가지고 소장으로 딱 들어가 봤어요. 소장 들어갔는데 맨날 주민들하고 싸워야 되고 소장 딱 들어갔더니 주민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갔으니까 모르죠. 경리하고 대판 싸우더만 경리하고 또 사무직이 있는 걔가 뭐였나? 하여튼 이 남자하고 대판 싸우더만 하여튼 싸우고 가는 거예요. 씩씩대고.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잘했대요. 좀 있으니까는 감사가 와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대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무슨 일인데.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괜찮은데 니들 말 괜찮은데 왜 여기서 뭐라 한대? 자꾸 와요. 사람들이 쫓아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 부가선 나가고 얼마 있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아 새로운 소장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주민들이 여러분 7월 달에 난방비 나와요 안 나와요? 아파트에서 8월 달에 난방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오, 그 아파트 뭐 지하에 있나요? 언수비하고 난방비도 그거 못합니까? 여름에 불 뗍니까? 여름에 불 떼면 난방비가 나오고 여름에 물 써야 안 써요? 써요. 새벽에 물 쓰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뭘 나온다고? 언수비 나오죠, 언수비. 급탕비. 관리비, 지금은 개별 난방이 뭐 좀 옛날 중앙집중이면 나온다고. 이게 급탕비, 언수비가 급탕비, 난방비. 왜 7, 8월에 난방비가 나오냐,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은 뭐라고 하냐? 제가 하니까, 선생님 보세요. 내가 더듬는 아니고, 일단 그때는 기름을 떼니까, 자, 기름이 차가 들어왔죠? 들어왔네. 장부에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돈 줬죠? 돈 줬네. 그러면 그 돈을 주민한테 받아야죠? 받아야지. 나 받았다고. 근데 왜 뭐라 하냐고. 말이 맞아 틀려? 맞죠? 기름이 들어와서 기름값 줬잖아요. 그럼 돈 받았잖아요. 뭐가 잘못됐냐고. 그 기름 어디 쓰는데? 난방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말만 돼. 근데 7, 8월 달에 난방비가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여기 말 들어보니까 주민 말이 맞고, 여기 말 들으니까 얘 말이 맞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 때문에 허구한 날 싸우다 앞전 소장이 나간 거예요. 못 버티고. 이 건 때문에. 가니까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민들 말 맞고, 얘 말 맞고 해서 안 되겠다. 뭐가 잘못됐을까? 얘기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장부를 내가 보자, 장부를 좀 봐야 되겠다. 기름 들어오고 돈 받은 거, 돈씩 가져오는데, 이 격리하게 되면, 혹시, 상고 회계조 다닌 사람들은 선입선출 있죠?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그런 거 하죠? 몰라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런 얘기 들었나요? 이 관리실 회계는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인데, 이 격리가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생주의 하다가 갑자기 현금주의로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름이 한 차가 왔으면 주민들한테 돈 받아야 안 받아야죠? 기름값 받아야지. 왜? 내가 통장에서 돈 줘서 그만큼 돈 받아야지. 현금이 주고 왔을 때 기록하는 게 현금주예요. 근데 우리는 기름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기름값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 선수관리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몇 달치? 2달치. 그걸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때 선수관리비 100원 냈으면 이걸로 2달 동안 쓰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100원 중에서 얼마를 썼다? 30원 썼다. 30원만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은 처음에 100원 받은 걸 기름이 30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30원 돈 이걸 주라니까, 이거. 여기서 준다니까. 여기서 주고 기름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러면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주니까. 이 상태인데 기름을 썼어요. 기름을 갖다. 기름을 얼마 썼대? 기름을 갖다 20원 썼다. 20원 왔지만 부과하는 거예요. 기름 10원 남았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6월, 7월 되니까 이걸 놓쳤어요. 이 격리가. 놓쳐가지고 그냥 기름값이 들어왔으니까 돈 부과해 본 거예요. 근데 6월달 장부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줄 빡 긋고 소장이 도장 빵 찍어놨어요. 격리하고 같이. 수정했다는 얘기 발견했어요. 근데 7월달 가니까 이 발견 못하고 금액이 있는 거예요. 8월달 금액이 있는 거예요. 제가 쫙 뛰었는데, 6월달은 발견했는데 도장 찍었는데 왜 7월달, 8월달 발견을 못해서 이걸 넣고 해가지고 두 사람 데려놓고 설명해 준 게, 지금부터 잘 들어 해가지고 쫙 설명해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자, 여기는 발견했네? 왜 발견 못했냐? 그러니까는 직원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지워버렸대.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은 돈은 통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도둑 아니라고. 그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 돈은 그대로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횡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어떻게 쓰면 쓰겠냐, 여기에 대해서. 너 여태까지 싸워서 다 이겼는데 어떻게 쓰면 쓰겠냐? 얘가, 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만둘 거예요. 얼마나 얘가 당돌해요. 젊은 애인데, 어린 애인데. 마음대로 나 그만둘 테니까. 여기 있는, 이제 실장으로 있는 애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저 이거 딱 간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간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하도 시끄러우니까 찾을 뿐이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잘 봐라. 회장 넣으라고 그러고, 감사 넣으라고, 이 사람들 좀 오라게라. 오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돈이 받고 나갈 때는 당신이 도장을 찍으니까 받고 나간다고. 왜 감사님이 이것 적발을 못했습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서 왜 데려와서 뭐라 합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게 되냐? 오픈해야지 그대로. 뭐라고?
돈 그대로 있으니까 이 돈 떨어질 때까지 어떤다고 그러면 앞으로 난방비 안 받는다고. 그럼 아마 1월 달쯤 가서 받을 거라고. 10월, 11월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딱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래서 젊은 사람이 소장해야 된다. 열심히 싸우다 결국 해결 못하고 나갔는데 딱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해결을 딱 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에 좀 더 있어 봤더니 너무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위에서요, 11층에서. 제가 6시 전에 퇴근한가 안 한가 이거를 메모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여덟 날은 5시 55분에, 이거 다 나와, 이게. 55분에 소장 퇴근했잖아. 이러고 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완전. 5분 일찍 퇴근했다고. 이러니 이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관리소장 가는 걸 사람 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관리소장 가는 걸 저는 남자들이 한다 그러면 저는 말려요. 남자들이 할 직업 아닌 것 같더라고. 여자들이 한다고 모르겠지만 별로 관리사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중개업해서 나는 적성이 안 맞아서 못 하겠는데요. 적성 맞게끔 해줄 테니까. 중개 못하면 다른 방법 알려줄 테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내일 가게 되면 내일 모임에서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 저 지금 부교일 이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준비 다 끝났으니까 내일 이번에 이제 결론만 딱 하고 발표를 딱 할게요. 나는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올라면 오고. 원주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 원주에서는 딱 10명만 뽑겠다. 주택이 5명이고 상가가 2명이고 공장도 1명이고 토지 2명이고 딱 10명만 특별회원 뽑고 더 이상은 안 뽑는다. 그래서 나는 전국에 특별회원 1000명을 모집해가지고 1000명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해가지고 앞에 얘기했죠. 일단 우리 방송도 만들어 놓고 내가 체계를 다 잡아놨다고. 발표만 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그러면 중개 못하는 사람들도 이 조직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관리사보다는 중개사가 100배는 좋습니다. 8번입니다. 8번 다음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률 층수는 얼마인가? 잠깐만요. 연면적, 용적률, 층수, 대지 면적은 200이다. 연면적 할 때는 자 지하철 쩐다고요? 그냥 죄 그러지 말고 낙지 좀 끓여 먹으라니까 낙지 좀. 연포탕, 연면적 포함. 그러면 천 있죠. 음식점, 사무실, 계산탁. 그 주차장은 쩔래요? 그 주차장 옆에다 써요. 필로티 그러잖아요. 필로티 쓰고 그리고 부속용도 써놔요. 이게 필로티 부분이면 얘가 바닥 면적에서 빠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 용도를 해야 용적률에서 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하가 1000, 1층이 얼마요? 500, 2층이 1000, 계단탑. 자, 잘 들어봐요. 계단탑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건 층수할 때. 계단탑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제외라니까. 그러면 제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 면적에 들어간 것은 2층 사무실 얼마? 1000, 음식점 500, 지하 1000. 그럼 얼마 됩니까? 2500. 또 없나요? 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에휴, 짜증나게. 그러니까 주차장을 똑바로 표현해야죠, 주차장 갖다가. 그러니까 주차장 그렇게 놔두면 그게 뭐 필로티인지 아닌지 그 말, 이거는 필로티가 아니다, 그러면. 필로티가 아니다. 그러면은 포함을 해야지. 포함하기는 얼마 됩니까? 3000 됩니다, 3000. 포함하면 3000.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용적률은, 용적률 일단 뭐 빼고? 지하 빼고. 지하 빼고 이제 얼마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지하 빼버리면 얼마 남습니까? 2천이네, 2천. 그러면 2천에 2천이 몇 프로입니까? 100%. 100%인데 또 70억 뭐 뺐어요? 주차 뺐죠. 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그러네요. 이거를 빼려면 뭐라고? 부속 용도 그 말이 있어야 빼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필로티는 아니고, 주차장 필로티는 아니고 부속 용도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청수는 이제 계단탑을 청수에다 넣을까 말까 찍어요. 그러면 계단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몇 분의 1 이하면? 8분의 1 이하면. 건축 면적 얼마입니까? 1000. 얼마입니까? 10분의 1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문제가 약간 어리버리. 9번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X, 높이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10번입니다. 지하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1000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바닥면 600, 300은 12, 나머지 300은 16.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거는 출제의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쫙 해가지고 지하가 2층이고 지상에 반띵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 해가지고 이게 한 층이 600인데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00, 600 되죠? 지하 1층, 2층 여기가 12m, 여기가 16m면 자, 일단은 지하는 층수를 뺀다. 1000구분이 안 돼 있네. 4m마다 한 층이다. 몇 층이네? 3층이고 4층이다. 서로 다르네. 제일 많은 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말로 다 풀어서 쓰니까 10번 문제는 전혀 이의가 없이 4층 이게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완전 깔끔. 예상문제는 고쳐주면서 풀고. 기출문제는 있는 그대로 풀고. 11번 1000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손 안 대고 그냥 합니다. 손 대야 되겠네. 문제가 약간 복잡합니다. 손 안 대고 할 수 있어요. 이해만 하면 자, 하나의 건물에서 지하 2층, 지하는 무조건 제외, 지상 5개, 지붕 평지붕, 건축면적 500, 지하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은 480 동일한 2층 전부 주차장, 1층 전부 일종건세, 지상 5개층 전부 업무시설. 몇 개층이라고? 5개층이라고. 곱하기 한 층 바닥면 얼마라고? 480이라고. 480이 얼마입니까? 5, 4, 20. 20, 그 다음에 5, 8에 40. 2400, 2000 얼마입니까? 240%. 건축 면적 500은 뭡니까? 그래서 출제의 머리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지금, 자, 얼마다?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건축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다? 500. 한 층 면적 얼마다? 480. 자, 지어봅시다. 이렇게. 자, 480, 480, 똑같죠? 480, 480, 480, 똑같죠? 5층짜리 건물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480 똑같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보이겠죠? 이게 보이겠죠? 이건 얼마 되겠네? 이거는 500이죠, 500. 이 500이 용적률에서 무슨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 500이. 용적률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500은 함정이다, 500은 함정.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아싸 덤비라고요, 패스하라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패스해야 되는 시. 지금이 아니고 실전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고 빙 돌고 오면은 안정이 되면 풀린다니까요. 급하게 풀면 못 풀어요, 이거. 12번입니다. 면적, 층수, 산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동주택 지산지 설치한 전기실 면적을 바다에 산입한다.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배운 기억이 없는데 그럼 어쩐다?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거 그랬으니까 기억은 일단은 옳죠. 기억이 있어야죠. 그러면 자 1번이면 2번이네. 니은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물의 부속 용도,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제외. 그러면 니은이 없어야 되니까 답은 2번이네.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패스가 아니고 아싸죠. 가장 쉬운 형태 문제. 3번 디귿.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 달려보면 제1 많은 층이 층수고 리얼. 사용 승인 받아놓은 10원 이상 경과된 건축물 내문 열개 열 손실 방지 외벽 부분 마감재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럼 어쩐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풀어야 돼. 연습을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와야 된다. 13번입니다. 대지 면적이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다 면적이 동일한 각층 바다 면적이 똑같은 지하 1층, 지상 3층 평집을 용적률 150. 자,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60. 용적률 몇 프로라고요? 150%. 얼마 해야 150% 됐을까요? 그럼 얘 1.5라고 1.5. 얼마 됐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무슨 계산기 꺼낸다고 이 정도는 그냥 해야지. 쪽팔리게. 얼마라고요? 240. 이거 1.5배니까 안 되면 이거 반 잘라서 더 해요. 그럼 차라리 그 빠르지. 반 자르면 얼마? 80. 다음 얼마? 240. 1.5 값하느니. 근데 이게 지금 240은 지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용적률이니까. 지상이 몇 개층 있다고? 3개층 있는데 각층 받으면 똑같다고. 그럼 얼마라고요? 80이지. 38에 24니까. 주택법 잠시 쉬고 합시다.